좋아져서 이제 활동할 정도가 돼도 암은 평생 가야 되는 거다 싶어서 그러고 치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 아저씨가 약주를 잘 잡수고 그런데 그분도 잘 몰랐어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이 안 좋아서 그때는 한두 병원이었어요.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암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 어쩌겠어요. 대장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암이 2개래요. 그때 당시 그 양반이 70대였는데 암은 그렇게 될 때까지는 한 몇 년이 돼도 몰랐답니다. 안 나타나서 이제 검사 안 해보니까 대장암에다가 직장암 2개가 있어요. 한두 병원에서 수술한다는데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아산병원으로 해갖고 거기다 예약을 받았어요. 하고 아산병원 수술 날짜 받아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그날 저녁에 교수님, 부교수님, 간호 인턴 교수님 다 와서 말하고 나중에는 부교수고 인턴 교수님 아줌마 나 좀 봅시다. 그래서 왜요? 그게 수술을 못했습니다. 그래요. 아니 배 다 자르고 직장암이라 여기다 구멍까지 내서 항문을 여기다 만들고 다 한 줄 알았거든요. 왜 못했습니까? 그러니까 그것이 검사 결과에는 잘 안 나타나는 거래. 몇만 분의 1이라든가 엄청 확률이 짧은데 항문 옆에가 직장암이고 저 안에 대장암이 창에 암이 있으면 여기가 암이 생기는데 야가 크다 보니까 이 창자를 뚫고 암이 이제 이렇게 골무면 뚫어 나오듯이 뚫고 온 몸에다가 아주 현미경으로밖에 볼 수 없는 아주 잘 자란 그 씨앗을 다 뿌려버렸다 이거야. 근데 제가 그랬어요. 그때는 화를 내면서 이 큰 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1, 2등 가는 이 아산병 큰 병원에서 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집채많은 그 검사 결과 다 보면서 왜 못 찾았습니까? 그런 게 지방세포라는 게 잘하면서 동글동글 하답니다.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다가 암 씨앗을 쉽게 말해서 아주 작은 균을 품어불면 도저히 이 검사 결과는 안 나타납니다. 그럼 어떻게 알았은 게 배를 갈라갖고 그거를 해보니까 전부 그래서 그게 다 퍼져갖고 아차 이건 할 수가 없다. 왜냐하면 이 전 균이 꾸며버렸다 이거요. 그래서 내가 그랬죠.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? 항암치료를 먼저 해야 된대요. 그럼 항암치료 하시오. 항암치료도 못 온대요. 왜 못 합니까? 그랬더니 이 암균은 항생제가 최고 영양제고 바람을 폈기 때문에 이 배를 이렇게 갈라서 꼬매면 항생제를 투여해야 이게 달라붙은 건데 항암치료를 하면 항생제 투여를 못 한대요. 그러면 배가 벌어져 버려요. 그럼 내장이 다 나와요. 그러니 어쩔 것입니까? 어차피 항생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걸 알았더라면 항암치료를 먼저 해서 이 잘 자란 씨앗은 다 죽었을 것인데 그걸 못 잡아낸 거예요. 날 들어 길어야 8개월이라 하대요. 우리 아저씨 생명이. 근데 이렇게 배를 항암치료를 바로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. 이미 갈라서 안 붙은대요. 그래서 그거를 2주 동안을 기다렸잖아요. 배는 붙었는데 이제 어째 이 균이 피를 보고 바라보면 급속도로 커분대요. 3개월도 못 견뎠어요. 항암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병원을 가도 마찬가지예요. 그 극심한 스트레스, 갑상선 암이 걸리고 몸도 제대로 치유 안 돼갖고 한 1년 지나 치유 중에 우리 아저씨 그러니까 먼저 급한 사람부터 치유할 수밖에 없죠.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 그 스트레스, 그래서 내가 녹즙을 이것 좀 잡숴보시오. 좋다는 마고 뭐 이거 다 해줘도 무슨 약을 쓸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항생제 아니면 안 되니까 그냥 막 커져보니까 고통이 말도 못해요. 그래서 거기서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간병인들을 돈을 꽃배기 준다고 다 안 있어요. 저녁에 사람 힘들게 하고 수가수사 밑에 가서 약만 달라고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. 돌아가신 뒤로 제가 그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쓰러졌어요.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림대 병원에 갑상선 수술도 한림대 가니까 혈액암이 진단이 나왔어요. 그래서 혈액암을 수술을 못해요. 혈액암은 이 갑상선이 림프절 아닙니까? 극심한 스트레스 받으니까 혈액을 이렇게 해서 혈액암이 됐던 거예요. 그래서 항암치료를 하래요. 딱 입원을 시켜놓고 항암치료 시작을 절대 반대했어요. 항암치료를 하면은 항암 그 자체가 시들시들한데 정상세포도 시들시들해갖고 다 죽어가요.
다시 항암을 또 해야 되니까 정상세포 살리려니까 막 이런 거 주고 먹죠. 다시 항암이 더 커져요. 왔다리 갔다리 같이 반복하니까 30번, 40번 결국 그 병으로 죽어요. 머리는 다 빠지고 고생 무지하게 하고.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할 바엔 항암을 안 하겠다. 그래갖고 솔직히 말해서 병원에서 억지로 한 열흘 넘게 붙들려 있었어요. 아무 치를 내가 거보니까.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데다가 아들, 딸 불러다가 보호자가 쓰기만 하면 항암 꼭 해야 되니까 8개월 선고받았어요. 항암 안 하면 죽는다. 이 림프절이라.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그래서 만약에 나를 항암 치료를 한다 하면 너희들하고 절교다. 절대 반대했어요. 억지로 열이틀 있다가 퇴원했어요. 아무 치료도 안 받고 태어나고 광주로 데려갔어요. 왜냐?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내 몸을 한번 그러자 내 몸 사용 설명서 책을 그 항암 하기 전에 그 병실에서 봤어요. 그리고 이왕에 죽었고 사는 것은 내 명이니까 내가 관리 잘못한 건 내 탓이고 내가 한번 해보자. 죽어도 누구한테 엉망도지 말고 해보자 해서 전적으로 밀순 녹즙으로 항암치를 시작했던 거예요. 이게 밀순 녹즙만 먹어갖고는 도저히 못 견뎌요. 영양이 막. 그래서 무엇을 먹었냐? 밥에다가 현미쌀, 보리쌀, 콩, 땅콩, 은행 가지가지 많아요. 그래서 한 12가지씩을 여러 가지로 다 해놓고는 그렇게 해 먹었어요. 그리고 녹즙도 사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밀수는 이제 그때부터 전적으로 내가 길르기 시작했고 광주에서 제가 동사무소에서 5평짜리 땅을 줬어요. 그걸 2개 해갖고 그 힘들어도 아파도 내색 없이 그걸 지어갖고 가지가지 해갖고 그때부터 그리고 뭐 뽕잎이 좋다, 솔잎이 좋다, 거기에다가 뭐 오행조, 뭐 별로 뭐 다 다니면서 그거를 해서 계속 먹고 있는데